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자, 일단 하한가 마감이 다들 아실 겁니다. FDA 승인 불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락하는 게 맞은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내용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볼 것. 자, 첫 번째 HLB 그룹 모두 하한가 총 8개 종목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한 건 한 5조 원 규모 정도가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하한가 잔량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1조 원 정도를 매도하겠다고 지금 잔량이 잡혀 있어요. 월요일 날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양곤 회장을 조금 욕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세라닙 있잖아요. 이건 지금 개발 단계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은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FDA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항서제약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서제약의 문제다. 아니 뭐 리보세라는 괜찮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 우리가 뭐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 자꾸 막 잘못 보고 이러면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보시면 HLB는 리보세라닙. 이게 원래는 아파타닙이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세대 항암제고요. 그리고 경구제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그리고 여기는 병용요법이 붙어 있어요. 병용요법. 요거를 FDA에 승인을 넣었다. 그런데 이게 임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임상이 아니라 판매 허가 신청입니다. 판매 허가 신청. 일단 임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CRL 보안 요구 서한. 이게 항서제약 측으로 항서제약에서 하는 게 캄렐리 주막. 이게 리보세라닙에 앞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캄렐리 주마으로 인해 리보세라닙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리보세라닙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항서제약에서 만든 캄렐리 주막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FDA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진양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양곤 회장님 간단하게 그래요. 6개월 더 걸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어저께 장 시작 전에 나온 내용 말고도요. 추가적으로 내용 발표가 있었는데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느냐? 자, 그 내용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어디서? 가격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걸 제가 지금 나온 내용을 뭐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올라가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가치는 FDA 승인은 기정사실화 되었도록 진양곤이가 만들어놨고 그런 기대감을 여기 앞서서 이 미래 가치 있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는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이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귀를 막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HLB를 거래하는 와중에 언제부터 거래를 해야 될까요? 1월 달부터 거래를. 근데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 동일하게 12월 달에 강세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은 강세. 근데 신고가를 달성한 게 여기 9월 달부터다. 그때부터 강세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HLB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맞죠. 맞아요. 맞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HLB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조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빠져서 8조 7천억에 일단 종가가 나왔지만 10조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10조를 넘겼다는 그 이유는요. 한국 시장의 새로운 그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게 맞아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즉 타점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한가를 갖고 월요일 날도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점을 찾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자, 이거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실시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을 일단 결과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 500%가 넘죠. 이런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뭐를? 가격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는지 제가 HLB 거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다른 종목 말고 HLB가 일단 급하니까 HLB 1월달 거래, 그리고 2월달, 3월달, 그리고 여기 반등을 확인한 이 구간에서 거래. 그죠?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나요? 가격을 추적했을 때, 즉 신고가 구간부터 거래를 해야 된다. 내용 보세요. 이 구간에 제가 아까 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알테오젠 여기 강세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요. 다변화시키자. 그래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HLB를 포함해서 HLB 그룹주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장중에까지 계속 소통방에서 다음 주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할 테니까 진짜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HLB 관련돼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와서 같이 이 대안을 찾아가면 답 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가격을 판단하고 타점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쵸? 상황을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종목군들도 다룹니다. 자, 그래서 HLB만에 대한 내용은 제가 HLB만의 내용은 이 매매하는 원리와 함께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반등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 반등 구간에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 그 반등 구간에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진양권 회장의 그런 액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하지만 항서제약의 문제고, 항서제약은 일단 HLB와는 조금 다릅니다. 항서제약은 규모가 꽤 크고요. 캄렐리주맙은 일단 효용성이 입증된 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리보세라닙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서 병용요법으로 들어갔을 때 항서제약 측을 얼마나 그 푸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그 전에 사전 파악이 혹시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하한가 풀릴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다음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HLB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낼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